여러분, 경매 물건 검색하다가 이런 문구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이거 낙찰받아도 나무 주인이 따로 있으면 골치 아프겠네. 패스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창을 닫으실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보기엔 그 빨간 글씨가 여기 돈 다발이 묻혀 있으니 어서 가져가세요 라는 비밀 신호로 보이거든요. 초보들이 겁먹고 다 도망갈 때 진짜 고수들은 웃으면서 입찰가를 써냅니다. 왜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그 나무들은 결국 낙찰자 차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절대 안 가르쳐주는 수목 매각 제외 물건으로 수억 원 벌어가는 권리 분석의 마법을 팩트로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 오늘 싹 다 깨부수고 가시죠. 자, 여기 실제 사건 하나를 같이 보시죠. 경남 진주에 있는 약 9,400평짜리 임야입니다. 이 땅의 감정가가 약 2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을 보세요. 소나무 외에 약 1315주 매각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제외된 나무들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억 4,800만 원입니다. 땅값은 2억인데 그 위에 심어진 나무값은 4억 5천인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2배나 더 큰 기형적인 구조죠. 초보자는 여기서 소유자가 4억 5천만 원어치 소나무를 지키려고 소송 걸고 난리치면 어떡해? 라며 벌벌 떱니다. 우선 우리는 등기부부터 차분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아래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가 10개나 얽혀 있어서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말소기준 권리 하나만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는 2013년 7월 29일에 설정된 갑돌이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압류 등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모조리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상 권리는 단 1원도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4번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랑 날짜가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채워놓은 담보지상권이라는 녀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이 돈 빌려줬으니까 내 허락 없이 이 땅에 딴짓 하지 마 라고 채워둔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근저당이 소멸하면 이 안전벨트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등기부가 깨끗한 걸 확인했으면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 4억 5천만 원짜리 수목은 누구 거냐는 거죠. 법원에서 매각 제외라고 했으니 땅만 내 거고 나무는 전 주인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걸 판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다 빼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유자, 채무자가 직접 심은 나무인가? 대부분의 임야는 원래 땅 주인이 나무를 심거나 원래 자생하던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심은 나무는 법적으로 부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땅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안방 벽지는 내 거니까 떼가겠다라고 할 수 없듯이 땅을 낙찰받으면 그 땅의 일부인 나무도 당연히 낙찰자 소유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나무에 이름표를 제대로 붙였는가? 만약 제3자가 나무를 심었다면 그 사람이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임목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이라는 걸 갖춰야 합니다. 임목등기는 나무에 대해 별도로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국에 몇 건 안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명인 방법은 나무 껍질에 이름을 새기거나 울타리를 쳐서 이건 내 거다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임목등기도 없고 명인 방법도 허술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심은 나무라면 법원이 매각 제외라고 써놨어도 100% 낙찰자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내밀어야 할 필살기 판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진짜 지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게요. 바로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카페가 입점해 있는 건물을 통째로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카페 주인이 이 커피 머신은 내가 정식으로 월세 내고 장사하면서 가져다 놓은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는 건물주라도 그 커피 머신을 함부로 뺏을 수 없거든요. 수목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주인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가 여기서 나무 농사 좀 지을게라고 허락받은 제3자가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타인 소유의 토지의 임대차 같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심어진 나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라고 딱 못 박아뒀거든요. 아니,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네, 못합니다. 이럴 때는 낙찰을 받아도 나무는 남의 것이라 벌목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무를 다 키워서 가져갈 때까지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이 나무를 누가 무슨 근거로 심었는지 숨겨진 임차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름하여 나무계의 무적방패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임목법 제6조를 뜯어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땅 주인과 나무 주인이 달라지게 되면
땅 주인이 나무 주인한테 땅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정 지상권 이야기죠. 이걸 전문가 버전으로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땅은 분명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만약 나무가 정식으로 임목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는 내 땅에 있는 그 나무를 내 마음대로 베지도 못하고 나무 주인한테 내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도 못 지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안방에 모르는 사람이 떡하니 누워있는데 법 때문에 쫓아낼 방법이 없는 꼴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쫄지 마세요. 진짜 뼈 때리는 팩트 하나 나갑니다. 전국을 다 뒤져봐도 이렇게 정식으로 임목등기를 마친 나무는 로또 당첨 확률만큼이나 극히 드뭅니다. 거의 유니콘 수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 등기부만 꼼꼼히 확인해서 임목등기 기록만 없다면 이 리스크는 여러분의 수익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남들이 이 법조문 하나 보고 무서워 하며 도망갈 때 여러분은 등기부 한 장 떼보고 신봤다를 외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마 이런 것까지? 싶은 세 번째 지뢰입니다. 바로 무상사용권이라는 녀석인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보통 우리는 돈 주고 빌린 거 아니면 내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땅 주인이 아는 사람한테 어이 여기 노는 땅인데 그냥 공짜로 나무나 좀 심어봐라고 해서 심은 나무들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런 권리에 기해서 심은 나무는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도 여러분 소유가 즉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내 창고 나무니까 내 자전거 잠시 공짜로 보관해라고 했는데 그 창고가 경매로 팔렸다고 해서 새 주인이 그 자전거까지 내 창고 안에 있으니 이제 내 거다라고 뺏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찰 전에는 반드시 무상사용 계약서 같은 권한이 숨어 있는지 꼼꼼하게 뒤져보셔야 합니다. 에이 돈도 안 냈는데 설마라는 방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낙찰금을 묶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낙찰자에게 유리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은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 맞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감정평가에서 나무를 뺐든 안 뺐든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나무도 같이 오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두 번째 유리한 판례는 페인트로 번호 쓴 건 명인 방법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껍질에 페인트로 번호를 매겨놓고 내 거라고 우긴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은 장난하냐? 그 정도론 소유권 인정 못해였습니다. 명인 방법은 누가 봐도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세 번째 유리한 판례는 법원 너네가 잘못한 거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나무를 왜 빼고 경매하냐? 나무 가치를 포함해서 감정해야 낙찰가가 제대로 형성된다라며 법원의 간행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주, 부산, 광주 고등법원 등에서 수많은 판결이 전부 낙찰자 소유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이 정도면 확률 싸움에서 우리가 압승 아닙니까?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적힌 수목 매각 제외는 리스크가 아니라 수익의 기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목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4억 원짜리 수목은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갈 때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강력한 판례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입찰장에 들어가십시오. 서류상의 빨간 글씨 뒤에 숨겨진 황금 수목을 낙찰받아 최고의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일라도 넓혀드렸다면 좋겠네요. 본인이 보신 물건 중에 이 나무는 정말 애매한데?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사건 번호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매 수익을 설계해 드리는 수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